안녕하세요, 베가스춘입니다. 제가 어저께 주말에 애들하고 좀 약간 무리를 했어요. 막 산에도 갔다 오고 집에 와가지고 밤에 막 수영하고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이 지금 완전 잠겼는데, 스케줄상 제가 오늘 이걸 꼭 찍어서 올려야겠기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제가 최근에 라스베가스 좋은 점 나쁜 점 뭐 이런 거 많이 올려드렸는데, 가장 많은 댓글 중에 하나가 라스베가스는 24시간 한여름에 이제 에어컨 나가는 비용 이런 거 뭐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냥 베가스 위주로만 살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고 이런 거를 솔직히 가늠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라스베가스의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걸 한번 알아볼게요. 그 전에 뭐 첫 번째로 일단은 한번 알아봐야 되는 게, 미국 전역의 그 전기 시세, 전기값을 내는 그 킬로와트당 얼마나 하는지 이런 걸 제가 한번 구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라스베가스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조금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좀 검색을 해봤는데, 일단은 그 킬로와트당 가격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19.9센트 킬로와트당, 뉴욕도 19.3센트가 킬로와트당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뭐 네바다 바로 옆에 있는 아리조나 같은 경우는 뭐 13.16센트, 그 다음에 텍사스 같은 경우는 11.36센트, 뭐 오레곤주 같은 경우도 11.02센트, 워싱턴주가 되게 싸네요. 워싱턴이 9불 79센트. 이 네바다 같은 경우는 그 중에 약간 11.67센트로 비교적 낮은 축에 속하는 편이고요. 그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그런 얘기가 많아요.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전기세를 많이 내는 동네는 아니다, 전기세가 저렴한 도시 중에 그런 그룹군에 들어간다고 그런 내용이 많이 있고, 제일 전기세가 낮은 지역이 루이지애나가 킬로와트당 9불 37센트가 가장 적고요. 하와이가 제일 비쌌어요. 하와이가 킬로와트당 32.76센트였습니다. 와, 진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지금 제일 싼 루이지애나보다 거의 4배가량이 하와이가 비싸요. 그리고 그 와중에 네바다 같은 경우,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되게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편이고, 캘리포니아만 해도 거의 저희의 거의 뭐 1.8배? 2배까지는 조금 아니고 한 1.8배 정도 되는 편이고. 자, 그래도 많이 다른 게,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한여름에 거의 6월부터 6, 7, 8, 9 정도는 거의 20시간 에어컨을 켜놓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위주로 보면 이 전기값이 싸다고는 하지만 이 와중에도 24시간 뭐 전기를 돌리는 경우, 뭐랄까, 그러니까 24시간 집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의 분들이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24시간 돌린다고는 하지만 그게 또 옛날에 많았거든요. 이 뭐 얘기가 24시간 아예 온도를 똑같이 맞춰놔야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거 없이 그게 더 전기세가 적게 나온다, 내지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가 있는 동안은 꺼놨다가 다시 들어와서 그때 그냥 하이피치로 올려가지고 쓰는 게 전기세가 더 적게 나온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어떤 게 맞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집을 나가 있는 시간이 짧은 분들은 계속 켜놓는 게 나을 거고, 집을 나가 있는 시간이 길게 뭐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에 늦게 들어오시는데 굳이 에어컨을 켜놓으실 필요는 없겠죠. 일단은 오늘 보시는 데에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주변에 많은 그 아는 지인들한테 조금 물어봤어요. 최근에 전기 비를 얼마나 나왔는지, 그 다음에 작년에 한여름 피크 때 뭐 7월, 8월 이때 전기세 어떻게 나왔었는지 이런 걸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오늘 내용을 좀 약간 정리를 했는데, 물어볼 수 있으면 뭐 물어봤던 게, 이제 집의 온도는 보통 어느 정도로 해놓는지. 근데 그것도 뭐 다 달라요. 더울 적에는 막 뭐 올렸다가 뭐 내렸다가, 뭐 추울 때 밤에는 올리고, 그러니까 일정한 거는 없는 것 같고, 대충 분들이 정말 춥게 하시는 분들은 한 75, 6도에 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평균적으로 78도에서 80도 사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거기가 보통 기본적인 뭐 온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저한테 정보를 줬던 이분은 이제 맞벌이 부부, 두 명만 살고, 두 분이 이제 콘도에 살고 계세요. 콘도가 한 뭐 850 스퀘어핏 정도 되는 콘도에 살고 계신데,
거의 대부분 낮 시간에는 이제 뭐 집에 많이 없다고 하니까 근데 작년 빌이 지금 못 찾아가지고 뭐 최근에 나온 빌만 보면 3월 달에 뭐 한 38불 정도 나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또 다른 커플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여기도 똑같이 커플인데 여기는 강아지도 있고, 그러니까 뭐 커플의 강아지, 그리고 여기는 하우스예요. 1층 하우스고 한 1300 스퀘어핏 정도 되는 하우스 집인데 올 4월에 54불 나왔고 작년 6월에는 81불, 그 다음에 7월에는 127불, 8월에는 140불 정도 나왔대요. 그러니까 요게 보통 베가스에 나오시는 그 전기 빌들 대부분 비슷비슷하실 거예요. 두 분 사시거나 세 사는 집들도 거의 200불 전기세가 겨울 한여름에도 200불 보통 안 넘는 것 같긴 해요. 예, 이렇게 나온 케이스가 있었고, 또 다른 그 두 분만 사시는 집인데 여기는 시니어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또 알게 돼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집에 솔라 패널을 하셨대요. 그래서 솔라 패널 뭐 들어간 거 그런 거 자세한 거 제가 여쭤보지 않고 집은 한 1800 스퀘어핏 정도 되고, 그 다음 솔라 패널이 지금 돼 있어서 방이 4개짜리 집에 이제 두 분만 사시는 거예요. 근데 솔라 패널 그 리스 비용이 105불 나가시고 그 다음에 달달이 전기세가 15불 정도 나간다 그러네요. 한 여름에 이제 그 솔라 패널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보통 기본적인 패널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에버리지로 패널을 구성을 해주는데 한여름에 더 많이 쓸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그 보통 저희 쓰는 그냥 그 전기 그걸 갖다 끌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전기는 그걸로 끌어다 쓸 수 있는데 그거 비용만 엑스트라 차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여름에는 보통 그 리스 비용에 이제 기본료에다가 플러스 조금 더 올라가서 한 50불씩 정도 내셨대요. 그래서 뭐 150불 정도 내셨었는데 요즘에 뭐 크레딧 주고 뭐 주고 하면서 거의 그것도 이렇게 2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150불 미만으로 계속 유지를 하셨대요. 집의 온도는 한 77도 정도로 두셨고, 그 다음 집 같은 경우는 이제 3인 두 커플이랑 이제 커플과 이제 아이가 있는 3인 가족인데 한 2000 스퀘어핏 정도 되는 2층 집이고 이 집에도 역시 강아지가 있대요. 그래서 보통 에너지 그 온도를 보통 맞춰 놓는 하고 항상 에어컨을 어느 정도 켜 놓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3, 4월에 전기세가 한 100불 정도 나오셨고 작년 7, 8월, 9월, 7, 8, 9 요때에는 계속 150불에서 170불 정도 나오셨대요. 그 다음에 10월, 9월, 뭐 10월에는 90불, 11월에는 40불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갔다가 최근에 올해 3월부터 조금 빨리 더워진 편이긴 하거든요. 저희도 좀 3월에 에어컨을 3, 4월에 많이 키긴 했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제 에어컨 더워져가지고 조금 켜가지고 100불 정도 나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집은 제가 몇 집이 더 정보를 준다 그랬는데 이제 조금 늦어져가지고 제가 못 받은 집도 있는데 일단 그 집 빼고 저희 집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살기 때문에 6인 가족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강아지도 3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되게 대가족이고 집도 조금 큰 편이에요. 지금 집이 4000 스퀘어핏이 넘어서 집이 되게 크고 보시다시피 뒤에 수영장이 있고 아침에 하루 종일 이제 그 물 사이클 때문에 수영장 계속 켜 있고 그래서 전기를 쓰는 게 빈도가 되게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와이프 전기차도 이제 작년 12월부터 사서 전기차도 한 대 있고 전기차를 끌어 쓸 수 있는 무슨 그 특별한 뭐 레이시 있어서 신청해 놨는데 아직 그거 적용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기본적인 그 상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최근 3, 4월에 이제 170불 3월, 4월 둘 다 170불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는 가장 더웠던 7월, 8월에 445불 445불 정도 나왔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항상 79도에서 80도 정도를 유지하는 편이고 그 대신에 이제 팬을 거의 켜놔요. 팬을 켜놓는 편이고. 저희 집 같은 경우가 아마 베가스에 사시는 거의 제일 큰 대가족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가장 더울 때에는 거의 445불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원래 솔라 패널을 바로 하려다가 솔라 패널이
그 데이터가 조금 있어야지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돌리고 나서 그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솔라 패널에 문의를 해봤는데, 저희 집이 크고 이제 최근에 전기차도 생기고 수영장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패널도 많이 들어간대요. 솔라 패널도 뭐 많이 들어가고, 일단 그 솔라 시스템을 다는 비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 견적을 몇 군데서 내봤는데 다 4만 불 이상이 넘고, 거의 4만 불에서 5만 불 사이 정도의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전기도 많이 쓰는 편이라서 뒤에 그 파워팩도 어쩌면 뭐 2개까지도 놔야 된다는 뭐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고민이었어요. 그 저희 같은 경우는 비용, 그 설치 비용이 4, 5만 불 정도 됐고, 그 다음에 기본료도 아까 그 다른 그 구독자분은 15불씩 내시는, 저희는 기본료도 꽤 비쌌어요. 그 기본료도 거의 100불 근처까지 90 몇 불 뭐 이렇게 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계산기를 좀 두들겨 보니까, 그 일단 리스하는 비용, 만약에 설치를 하면 10년간 이제 페이를 하면 그 돈이 이제 페이오프를 하거든요. 10년간 해가지고 페이오프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한 달에 거의 400불씩 내야 돼요. 400불씩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페이오프를 하기 전까지 기계값이 거의 300불 정도가 들어가고, 플러스 그 이용료까지 하니까 거의 매달 비용이 거의 300 몇십 불인데 거의 400불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현재 가장 더울 때 많이 나와야 뭐 450불에서 500불 사이인데, 거기 오래 가는 게 아니라 한 두 달, 세 달 지나고 나면 또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1년적으로 봤을 적에 이 솔라 패널을 넣으면 1년 내내 저희가 그 300, 뭐 90 몇 불인가 뭐 80 몇 불인가 그거 세로불에서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년간은 마이너스예요. 뭐 마이너스라 그러면 조금 웃기고, 10년간은 그러니까 그 기계값을 계속 내면서, 그러다 보면 저희가 내는 이 전기세랑 플러스 계산을 해봤을 적에 10년이 지나가야지만 저희가 이득을 볼 수 있어요. 그때 되면 이제 매달 90불 내는 걸로 끝나니까. 지금 시점에 저희한테 솔라 패널이 꼭 필요할까 싶기도 하고, 저희 와이프가 이제 부동산을 하니까 이래저래 알아봤더니, 솔라 패널을 했을 경우에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넣어서 뭐 집값에 더 플러스 해주는 경우도 있다는데, 네바다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는 뭐 솔라 패널을 했다 그래서 플러스로 집값이 올라가는 건 없는 것 같고, 또 이게 어카운트가, 그러니까 집을 한 거랑 이건 리스랑 세퍼레이트 돼 있기 때문에 집을 팔면서 이 어카운트를 트랜스퍼를 해야 되고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집을 받으시는 분이 만약에 솔라 패널을 원치 않으면 저희가 뭐 페이오프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거를 뭐 없애야 되고, 만약에 10년을 안 산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그게 큰 이득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집이 조금 커서 그런 것 같고, 모든 솔라 패널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까 전에 저희 그 다른 구독자분 같은 경우는 1800 스퀘어핏이고 그러는데 그 설치 비용이 지금 190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패널도 많이 안 들어갔고, 아마 두 분만 사시고 그러니까 전기 쓰는 양이 많지 않아서 적게 나온 것 같은데, 저희 집 같이 뭐 전기 쓰는 양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집 같은 경우는 진짜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 여기 바로 길 건너에 이웃이 이제 있는데, 저희 집이랑 좀 비슷해요. 거기도 대가족이고, 거기는 이제 애들이 다 커서 고등학교 정도 돼 있고, 저희랑 같은 사이즈 4천 넘고, 뒤에 수영장 거기도 크게 있고, 그 집은 이제 미국 집이다 보니까 더 저희보다 훨씬 시원하게 해놔요. 집을 뭐 온도 맨날 뭐 76도 77도 뭐 이렇게 해놓은데요. 그 집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 6, 700불씩 나온대요. 한여름에 뭐 6, 700불 나오고, 평상시에도 거의 4, 500불씩 나와서 솔라 패널을 했는데, 솔라 패널을 페이오프를 하고 지금 한 달에 100불씩 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내는 집이면 그걸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막 700불 넘어가고 막 이렇게 비리 나온다 그러면 저 집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집이 크지만 그나마 전기를 좀 많이 안 쓰는 집인 것 같아서, 이제 다들 저희가 별로 추운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가지고 팬을 켜놓고 그냥 사는 거, 그냥 시원하게 그냥 시원한 정도로 유지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한테는 그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걸 조금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살다 보니까 베가스가 특별히 막 전기세가 비싸다라는 생각은 별로 들지는 않아서, 뭐 저희도 한국에 옛날에 살 때마다 한국은 누진세 같은 게 있어서 진짜 비싸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조그만 가게 하나 했을 적에도 제 가게에서 전기세로 거의 뭐 매달 뭐 돈 100만 원씩 그냥 매달 냈던 것 같은데요.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 정도 정보를 들으시면 대부분 뭐 캘리포니아나 다른 주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 우리 같은 경우는 가면 전기가 어느 정도 들겠다라는 이런 아이디어가 왠지 생기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베가스가 더워서 24시간 전기를 켜놔야 되는 곳은 맞는데 24시간 집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내 집에서 24시간 뭐 켜놓다기보다는 거의 뭐 나가서 다른 데서 생활하시거나 뭐 일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실제로 전기세 비용은 요 정도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제가 뭐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뭐 물값이라든지 가스값 뭐 이런 거, 솔직히 가스값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이게 뭐 유틸리티 전체 다 합쳐서 뭐 다른 주랑 솔직히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가스도 별로 비싼 것 같지 않고, 뭐 물값 같은 것도 뭐 많이 나오면 한 80불? 80불에서 100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뭐 뒤에 나무, 앞뒤로 나무가 많아서 아버님이 이제 나무 물 주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물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애들이랑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그 뜨거운 물 배싸고 뭐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뜨거운 물을 좀 많이 쓰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오늘 이 정도 내용이면은 뭐 베가스에 대한 전기세 어느 정도 나올지 살짝 이렇게 아이디어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디어가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주시면 제가 또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